자, 봅시다. (17번) 나한테 연립방정식을 2개나 줬어요. 사실 이 문제의 제목은요, 사실 우리가 알지 1차 함수를 뒤에서 다시 학습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뒷과정인 직선의 위치 관계를 지금 미리 설명할 수는 없으니 여기 단원에 맞게끔 문제를 풀게 되면 요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나한테 지금 2개의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어머나 3a의 x 그리고 플러스 y는 3이요. 그리고서요 3x 마이너스 5y 나는 7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개만 있어도 열받는데 2개 나온 거야. 6x 마이너스 y는 8. 그리고 나서 또 3x 플러스 b 마이너스 1y는 7이요. 자, 묻지막지에 전체적으로 보면 식이 4개나 있어. 열받아 이런 거야. 근데 지금 얘네들의 해가 뭐가 돼요? 서로 같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와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 그 같은 값이 알아요? 몰라요.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면 일단 용기 있게 우리는 그 근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세팅하고 갑시다 이런 거거든요. 뭐를요? 나야 x, m 그 해 이름을 주는 행위야. 지금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y의 값을 n이라고 이렇게 우리 이름을 주면서 세팅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예요. 지금 나는 근의 이름을 준 거예요. 자, 그럼 시작. 얘들아, 해라고 불리는 건 뭐죠? 대입했을 때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값이요. 그쵸? 자, 그럼 대입 첫 번째요. 나 여기에다가 x 대신 m, y 대신 n을 대입하겠습니다. 근의 이름을 준 거니까 마음대로 주시면 돼요.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근데 a와 b로 주시면 안 되죠. 여기 a 있고 여기 b 있으니까요. 괜찮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시작. 나요 3am 더하기 y 대신 n을 대입할 거예요. n은 3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요. 나 역시 x 대신 m, y 대신 n을 호로로로로로로 대입해서 식을 또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난 여기에다가도 대입할 거거든요. 나요 6m 마이너스 n의 값은 8이 되고요. 그리고 나요 마지막 네 번째요. 어떻게? 3m 더하기 b 마이너스 1n 나의 값이 7이다. 식 4개가 생겼어요. 그럼 사실 끝난 거예요. 왜요? 미지수라고 불리는 것은요 m과 n, a와 b 총 몇 개? 4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식도 4개가 있어요. 그럼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다 일치하다 보니까 우리는 4개의 미지수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대입했을 때 참으로 만드는 식 4개. 우리 식 4개 자체는 모두 참이 되는 항상 참인 등식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난 이젠 관찰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어머나 2번 식과 3번 식을 보면 아이고 m과 n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 식 2개 미지수 2개로 나는 m과 n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낸 다음 그런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a의 값을 찾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여기다 대입해서 또 b의 값을 찾을 것이다. 네, 이렇게 문제를 설계하면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 계산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죠. 자, 씁시다. 나요 m의 개수를 맞춰주겠습니다. 3번식을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6m-n은 8이요. 나 요 식이요. m의 개수를 맞춰준 다음에 소거할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2한 다음에 갖다 씁시다. 6m-10n은
14가 됩니다. 이런 거야. 얘들아, 변 뺍시다. 변 빼게 되면 마이너 플러스가 돼서 9n이요. m은 소거됐고요. 나요. 어떻게 돼요? 빼면 도와줘. 마이너스 6. 괜찮습니까? 그러면 n의 값은요. 나요. 마이너스 3분의 2. 양변에 9분의 1을 곱해서 구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뭐 개인 취향이죠. 어디다 대입하든 개인 취향이에요. 취향껏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돼. 선생님은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럼 6m이라고 불리는 나는요. 8 더하기 나요. 허러러 마이너스 3분의 2라서 플러스 3분의 2였죠?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나는 3분의 몇이 돼요, 여러분? 22가 되겠네. 즉 6m의 값이 3분의 22다 보니까 m이라고 불리는 나의 값은 몇이 되더라? 6분의 1을 곱해주세요. 다시. 괜찮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18분의 22가 돼서 9분의 11 요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중간과정 선생님이 실수했나 안 했나? 중간과정 검산. 네, 맞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제는 끝난 거예요. 나 n의 값 구했어요. 나 m의 값 구했어요. 그럼 다시 얘를 이젠 1번식과 4번식에 대입해서 게임 끝내시면 돼요. 자, 1번식에 대입합시다. 내가 대입하고 싶은 건 n 대신 마이너스 3분의 2. 공통근을 찾은 공통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나 x와 y 해의 값을 정확하게 쓴 거 맞죠? m의 값은 9분의 11이요. 자, 요 녀석을 1번식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요 식에 대입하는 거니까 m 대신 9분의 11이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3분의 11해요. 나 여기 9분의 11을 대입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늘 기나긴 계산의 과정이에요. 나요,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은 3분의 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3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1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호로록 이항하면 나 3분의 11이 돼서 a의 값 뭐다? 1이다 라는 걸 구하실 수 있었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때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젠 4번식에다가 여전히 나는 이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합시다. 3을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3분의 11. 그리고 나서 나요,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에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b 마이너스 1이요. 나의 값이 7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정리. 마이너스 3분의 2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플러스 3분의 2가 되면 3분의 13이 되니까 나는 7 마이너스 호로록 이항 한꺼번에 합시다. 3분의 13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도와줘. 3분의 21에서 13을 빼게 되면 몇이 되는 거죠? 8이 되는 거겠죠. 다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나 그래서 b의 값은요, 나요 3분의 8에다가 곱하기 나의 역수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b의 값은 뭐다? 마이너스 4입니다. 네, a의 값은 1을 찾았고 b의 값은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었던 것은 a 플러스 b요. 그래서 답 자체는 나요 a 플러스 b의 값을 물었으니 우리 둘이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다. 네, 힘든 과정을 오셨습니다. 자, 그냥 중요한 거, 사실 여기까지가 다 계산이었거든요. 나한테 중요한 생각은 뭐였어? 이 두 연립방정식의 근이 같다. 같은 놈을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미지수 놓으세요. 괜찮습니까? 그래놓고 썩썩썩 대입하면 식이 몇 개? 4개. 미지수가 몇 개? 4개. 무조건 우리는 정확한 값을 다 구해낼 수 있다. 괜찮아요? 이 생각이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요 내용이 확장되게 되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 교점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릴게요. 자, 이제 18번 문항을 풀어볼게요. 18번.
자, xy에 대한 방정식이 있대요. 나요 4분의 x-2 그리고 나서 3분의 y 플러스 3 그리고 나서 2분의 a 마이너스 4 어머나 같대 다시 뭐하다고? 같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값으로 갔니? 이런 거야. 괜찮아? 사실 이래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지금 문제를 안 풀어도 그냥 이렇게 푸셔도 되거든요. 우리 둘이 같다. 식이 몇 개 만들어져? 3개 만들어져요. 괜찮습니까? 근데 미지수가 x, y, a 3개. 식 3개, 미지수 3개? 기분이 좋은 세상. 괜찮습니까?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수학의 긴 과정을 보면 선생님이 답집풀이랑 다르게 이렇게 한번 설계해 볼게요. 이 능력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능력이요? 같다. 그 같은 값이 뭔지 몰라요. 이런 거야. 수학에서 모를 때는 용기 있게 뭐 하자고? 미지수 놓자고요. 나를 는 K, 같은 값이 뭔지 모르겠어요. 는 K라고 이렇게 놓는 행동, 요것을 매개한다라고 말해요. 되게 중요한 행동 영역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스텝, 나 같은 값이 뭔지 몰라서 는 K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두 번째 행동 영역이요. 나는 이 식들을 분해해서 갖다 쓸 거라는 거예요. 자, 분해해서 갖다 쓴다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선생님, 나도 K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요, 양변에 4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이항시켜주면 X라고 불리는 나는 4를 곱했으니 4K가 되고 양변에 플러스 1을 해서 4K 플러스 2가 돼요. 자, 나를 똑바로 봐야 해. 나는 나요. 나도 K예요. 이런 거야. 그러면 Y는 양변에 3을 곱한 다음에 호도록 이항하게 되면 3K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런 다음에 나도 K야 이런 거야. 어머나, 그러면 A라고 불리는 나는 2K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좋은 이유는 뭐예요? 어머나 얘의 기능이 있어요. 얘의 기능은 X, Y, A라는 세 개의 모든 문자를 X, Y, A 이렇게 세 개의 모든 문자를 뭐로? K 한 문자로 표현했다는 거지. 한 문자로 표현해내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모든 X, Y, A를 K라는 한 문자로 표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얘들아 봐봐. 세 번째 스텝이요. 나한테 준 정보가 있어요. 어떤 정보요? 3배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배 Y 마이너스 X는 3A 마이너스 2다. 자,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해. 무슨 상상? 이 무지막지한 식을 나는 어머나 K 한 문자로 표현 가능. K 몇 문자? 한 문자로 표현 가능. 그래서 난 이 식으로부터 K의 값을 구해낼 것이고 그 구한 K의 값을 싹싹싹 대입하게 되면 내가 원했던 X, Y, A 세 개의 값을 모두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보이셔야 해. 괜찮습니까? 이제 계산입니다. 계산이에요. 잘 따라와주세요. 3배. 나 X 대신 4K 플러스 2를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4K 마이너스 1이요. 거기에 마이너스 2배. 자, 요쪽 자리 Y에서 X를 뺄 거예요. 나에서 나를 빼주세요. Y에서 X를 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3배. 나는 이제 A도 K로 표현하겠습니다. 2K 플러스 4요. 거기에 마이너스 2요. 자, 여러분들 계산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부터 계산할까요? 시작. 12K에 플러스 2K 그래서 14K요. 나 마이너스 3 플러스 10 그래서 어떻게? 플러스 7는 같다. 나요 요 K
거기에 플러스 12에서 마이너스 2요. 플러스 10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결국 바이케이라고 불리는 나는요. 허러렁 너 저쪽으로 꺼져줄래? 3이다. 그래서 결론 K의 값은 8분의 3이었다는 걸 구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혹시 계산이 틀렸나? 네, 잘 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자, K의 값을 싹 대입하시게 되면 우리는 이젠 X, Y, A의 값을 모두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나한테 원했던 건 A의 값 좀 구해달래요. 그래서 나 A는 여기에 몇 배를 해주세요? 2배를 해주세요. 여기에 2배를 하게 되면 나는 4분의 3이요. 거기에 플러스 4. 내가 답이겠네. 그래서 4분의 19입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가자고요? 같다. 그 같은 값을 모른다. 그래서 뭐라고 놓자? 그 모르는 값을 는 K라고 놓자. 는 K로 놓는 순간 기능이 생긴다. 어떤 기능? X, Y, A. 모든 문자를 K로 표현할 수 있더라. 괜찮습니까? 정보 하나 더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식 자체를 다 K라는 문자로 바꿔서 K의 값을 구한 다음에 우리는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X, Y, A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더라.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괜찮아?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19번. 시작. 연립방 정식이 있답니다. 나요. 호로로로 x 마이너스 2y는 나요. 1 마이너스 2a요. 그리고 x 플러스 y의 값은 3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를 만족시키는 x, y에 대하여 일단 기분이 나빴거든요. 얘 볼 때 일단 기분이 나쁜 이유? 기분이 나빴어 이런 거야. 왜? 미지수는 몇 개? 3개인데 불일치해. 식이 2개야. 그러면 추가 조건을 줘야 해. 그 추가 조건을 뭐라고 준 거지 여러분한테? x의 절대값이 y의 절대값의 2배다. 자, 추가 조건 옵니다. 식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온 조건은 나요. x의 절대값이요. 괜찮습니까? 얘가 누구의? y의 절대값.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지금 조건이 오셨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은 바로 뭐예요? 케이스 분류 들어갑니다. 첫 번째 케이스요. 나는 x 자체가 뭐일 수 있어요? 2y일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또는 두 번째 케이스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뭐일 수 있어요? 마이너스 2y일 수 있어요. 왜죠, 쌤? 이런 거잖아요. by 절대값 x가 3이래요. 그럼 우리는 얘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하죠. 또 절대값 x가 절대값 a라고 할까요? 절대값 a가 절대값 b랑 같다. 얘를 푼다는 것도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x는 2y일 때 또는 x는 마이너스 2y일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야. 괜찮습니까? 자, 나는요. 이젠 요 경우일 때요. 각각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했을 때 x 대신 2y를 대입할 겁니다. 2y에서 2y를 빼면 빵은 1 마이너스
2a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x 대신 2y를 대입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y는 3이 돼요. 자, 그럼 이제 구해볼까요? 나 여기서 구해지는 a의 값은 2분의 1이요. 나 y의 값은 뭐가 나와요? 1이 나와요. y의 값이 1이었다는 건 x의 값은 뭐가 나왔다는 거죠? 2가 나왔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요렇게 구해질 수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호로록 가는 거예요. x 대신 마이너스 2y를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나요. 마이너스 4y는 1 마이너스 2a가 돼요. 자, 다시 x 대신 마이너스 몇? 2y를 대입할 거예요. 호로록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y는 3이 돼요. 자, 이제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y가 3이라는 건 y의 값은 마이너스면 3이라는 거고요. y의 값이 마이너스 3이면 x의 값은 6이라는 거고요. 그때 호로록 다시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결국 12는 1 마이너스 2a가 되고 그러므로 이 a의 값은 마이너스 11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a의 값은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 구해지겠다. 자, 그래서 나한테 뭐 좀 구해달래요, 얘가.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달래. 어머나, 나랑 더해주세요. 그래서 답 자체는 우리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아름답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20번 문항 가볼게요. 20번. 사실 얘도요. 너무 복잡해 보여요. 그냥 이젠 계산인데 실질적으로 얘는 근의 평행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로 해석했을 때는 함수로 해석하였을 때는요. 괜찮습니까? 사실 이 주제를 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바라봅시다. 나요. 첫 번째 연립방정식이 나옵니다. x 플러스 3y요. 나의 값이 마이너스 6이요. 그리고 나서 ax 마이너스 2by요. 나의 값이 16이래요. 어머나,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글쎄 x는 p고 y는 q다 이렇게 되어 있어. 얘 1번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기억이라고 말할게. 기억. 그러면 나한테 해를 줬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지?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대입하세요. x 대신 p, y 대신 q를요. 괜찮습니까? 그럼 나 요 식에 대입해서 첫 번째 식을 얻어내겠습니다. p 플러스 3q의 값은 마이너스 6이요. 자, 나는 밑에 식에다도 대입해서 두 번째 식을 얻을 거예요. p를 대입합시다. x 대신 p, y 대신 q요. 마이너스 2bq 라고 불리는 나는 16이 돼요. 자, 식 두 개 얻었어요. 그래놓고 또 연립방정식이 와요. 호로록 두 번째 연립방정식이요. 나 좀 봐주세요. 5x 플러스 by는 어떻게 된대? a-7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3x 플러스 5y요. 나의 값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해는 x는 b-1, y는 q-1. 자, 근의 이름을 다르게 해주셨는데 사실 요걸 좀 더 편히 푼다는 것 자체는 얘와 얘의 관계를 보시면 사실 관계가 있거든요. 근이 다 빼기 1 빼기 1 된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것을 나중 가서는 무슨 이동? 근의 평행이동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겠으나 저렇게 푸는 것이 좀 더 깔끔한 풀이가 되긴 하나 우리는 지금 그냥 원칙대로
계산을 그냥 연습해 봅시다 이런 거예요. 우리 보는 시야를 좀 더 확장시키긴 할 거예요. 자, 시작. 나요 여전히 세 번째 식을 만들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겠다는 거죠. 항상 가로를 쳐주세요. b-1 거기에 더하기 b에 q-1은 a-7이다. 아우 복잡해. 너 미워미워 이런 거야. 여기다가도 대입해주세요. 나요 3배 x 대신 p-1 그리고 y 대신 q-1을 대입해주세요.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 안정감이 들긴 해야 되거든. 어떤 안정감이 들어? 식이 몇 개나 있어? 4개나 있어. 미지수도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러니까 안정감이 든 거야. 끝이야, 끝. 식 4개, 미지수 4개. 우리는 무조건 정확한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인 거야. 관찰. 어머나 1번씩 어머나 4번씩 P와 Q로만 구성돼 있어. 아, 그럼 나 이 두 식을 가지고 P, Q의 값을 구해낼 거야. 그런 다음에 허러러럭 여기다 대입하고 허러러럭 여기다 대입하면 A, B 식 2개 미지수 2개 끝나는 세상이야. 이제부터 이제 또 지겨우면 안 되지만 계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계산 가자는 거예요. 자, 넌 못생겼다. 너부터 정리하자 이런 거야. 못생긴 네 녀석. 너의 정체가 뭐였니? 이런 거죠. 자, 나야 3P 더하기 5Q는 상수 다 저쪽으로 이항해 봅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이요. 전체 마이너스 8이요. 호로록 이항하면 플러스 8에서 나 마이너스 2가 돼요. 너 P의 개수를 맞힐 거예요. P의 개수 3배를 곱합시다. 3P 더하기 9Q는 3배 마이너스 18. 자, 난 얘를 통해서 이젠 P를 소거한 다음에 Q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대입을 통해 P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위식에서 아래식을 뺍시다. 4Q는 뺐더니 그나마 분수가 안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네. 괜찮아? 나요 4Q가 마이너스 16 그래서 Q의 값은 마이너스 4요. 자, 대입해 주세요. 허러러럭 여기다 대입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변해요? P Q 대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P의 값은 뭐가 된다? 6이 됩니다. 구했어요. 괜찮아요? 잠시 검사하고 갑시다. 어머나 Q는 마이너스 4, P는 0. 잘 구하셨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힘든 가정을 또 가야 돼요. 아우 짜증나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자, 2번 식에 대입을 해볼게. 2번 식에 이젠 P 대신 6을 대입할게. 그럼 어떻게 돼? 6A. 자, Q 대신 마이너스 4를 대입할게. 그럼 플러스 8B는 16. 좋아. 나 이젠 3번식에 대입을 할게. 자, 나는 P 대신 6을 대입했어. 6 빼기 2는 5. 5 곱하기 5, 25. 거기에 Q 대신 마이너스 4를 대입할게. 마이너스 5B는 A 마이너스 7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제부터 개인 취향. 얘를 좀 더 이쁘게 만드는 건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3A 플러스 4B는 8이 돼. 하여튼 식 2개, 미지수 2개니까 사실 이것까지 계산해 주는 건 엄청난 친절함이야. 엄청난. 왜죠? 그냥 이 식을 다시 정리하시게 되면 A 플러스 5B는 A 플러스 5B 너 이쪽으로 넘어가. 32가 돼. 최종 드디어 끝났네 이런 거지. 드디어 막을 내리네. 나 양변에 3을 곱할 거야. 그래서 3A A의 개수를 맞춰주는 행위를 하고 있어. 15B는 3을 곱하게 되면 어머나 96이 돼요. 끝 다 왔다. 고생하셨어요. 나 변변 뭐 할 거예요? 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1B는 마이너스 88이 되고요. 그래서 B의 값은 뭐가 된다? 11이 됩니다. 힘든 길을 걸어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대입해 주세요. 대입하시면 6A
아이고, 꾸벅. 정신력이 흐트러질 뻔했어. 고마워. 마이너스 12b는 마이너스 88. 그러니까 b의 값은 뭐 8. 정신동파도 b는 8. 고마워요. 대입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6a 더하기 64는 16이요. 그래서 결국 6a는 마이너스 48이 돼서 a의 값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8이 되더라. 이런 세상이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a와 b의 값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a는 마이너스 8, b는 8이요. 괜찮습니까? 별거 없었어요. 뭐라고? 식 4개, 미지수 몇 개? 4개. 확실하게 구해낼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나중 가서는 근의 평행이동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될 것입니다. 그때는 좀 더 다른 시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좋아. 잠시 지우고 갑시다. 자, 그 다음 문항으로 가봅시다. 21번 문항이요. 시작. K가 자연수다. 나 K 자연수예요. 그래놓고 연립방정식이 있대요. 호로로 21x 더하기 3y는 오케이요. 그리고 나서 21x 거기에 12는 크겠다고 12x 그리고 21x 마이너스 6y는 2k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일단 얘들의 해가 하나는 x는 p 그런 다음에 y는 q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를 준 거죠? 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기로 추가 조건이 있거든요. 자, 추가 조건이요. 추가 조건 A, PQK의 최소 공배수 PQK의 최소 공배수 이 녀석이 360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나요 최소 공배수 360이라는 것을 소인수 분해해서 갖다 써볼게요. 2의 3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5입니다. 이렇게 온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40 곱하기 9 8 곱하기 5가 40 곱하기 9 이렇게 소인수 분해해서 360을 갖다 썼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나한테 뭐 좀 구해달래 얘가. 넌 뭐 좀 구해달래니? PQK의 값을 각각 구해달래. P도 구해주고 Q도 구해주고 K의 값도 구해달라는 거야. 자, 시작. 일단 뭐 있겠습니까? 근 나왔으니 뭐 해야 해? 대입해야 되는 거 맞죠? 자, 대입할 때 선생님은 Y를 소거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가겠습니다. 즉 Y, Q를 소거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목적을 갖고 좀 갈게요. 나 여기다가 2배 한 다음에 대입할 거예요. 자, 2배를 한 다음에 대입하시면 나 24P요. 2배 하면서 대입할 거예요. 플러스 6Q요. 나는 2배 했으니까 10K요. 목적을 좀 갖고 간 거예요. 나도 또 쓰기가 귀찮아서요, 내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PQK를 대입하겠습니다. 21P 마이너스 6Q라고 불리는 것은 2K. 딱 이렇게 왔어요. 그쵸? 자, 나요. 뭐 할 거예요? 빼겠습니다. 빼게 되면 결국 3P라고 불리는 나는 RK가 되네. 이런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정신. 정신. 변변 더 할게요. 꾸벅. 그죠? 변변 더 할게요. 그러니까 변변 더 하게 되면 45p는 12K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P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45분의 12K요. 그래서 15분의 4K라고 말할 수 있지. 이게 바로 45분의 12. 그치? 자, 나는요. 요 내용을 또 호로로로로 이 값을 힘든 과정이야. 다시 대입을 통해서 Q도 K로 표현할 거예요. Q도 K로. 자, 얘를 대입하는 순간 Q의 값도 K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시작. 나 15분의 4를 저기다 대입합시다. 24 곱하기 15분의 4 더하기 6Q. 이것이 결국 10K가 돼요. 여기다 어디다 대입하든 개인 취향이니까요. 그러면 시작. 나를 허러러러 계산하시게 되면 나는 뭐가 됩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기 K라는 걸 갖다 써야지, K. 그러면 계산하시게 되면 84, 32 분의 5K. 얘랑 약분하시게 되면 3분의 8. 그래서 3분의 3. 아이고. 5분의 8. 괜찮습니까? 그래서 5분의 32K 더하기 6Q는 10K가 돼요. 자, 계산합시다. 6Q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나를 이쪽으로 꺼져 주실래요? 그래서 5분의 50에서 31을 빼면 5분의 18K가 돼요. 그러니까 Q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다시 6분의 1씩 곱해주시게 되면 5분의 3K가 됩니다. 힘든 과정이네. Q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뭐라고? 5분의 3K다 라는 걸 구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힘든 과정이야. 그런데 이제부터 두 번째 고비가 와. 자, 이제부터 고비야. 고비의 시작. 이걸 잘 이겨내길 바래. 자, 무슨 소리냐면 나는 P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15분의 4K, 즉 K라는 문자로 표현할 수 있었고, Q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5분의 3K였어. 5분의 3K. 자, 이젠 고난의 시작이야. 잘 극복하자는 거야. 어떻게 극복하자는 거야? 자, 봐봐. K는 무슨 수라고, 얘들아? K는 무슨 수? 자연수라고 줬어. 그리고 문제에서 분명히 주셨을 거야. 나 PK도 무슨 수? PQ도 자연수. 이런 무지막지한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상상. P가 자연수여야 되고 Q도 자연수여야 돼. 우리 둘이 자연수여야 되거든. 그러면 K는 1이면 자연수가 돼요? 2면 돼요? 3이면 돼요? 4면 돼요? 안 되죠. 이 15라고 불리는 이 나쁜 녀석. 그리고 K가 이 5라는 나쁜 녀석. 얘를 없애줘야 해. 그러니까 K 대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PQ 전체 두 개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15도 짝나고 5도 짝나 15와 5를 소거시켜줄 우리의 정체, K의 정체는 뭐다? 고비야, 고비. 그렇지, K는 15의 배수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고비였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어떻게 세팅해야 해? 자, 이렇게 세팅하자는 거야. K가 15의 배수라고? 그래서 나는 세팅합니다. 어떻게 해요? K를 15 곱하기 L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세팅하는 거예요. 물론 나도 알아. 물론 어떻게 구해도 돼. 선생님, K가 15일 때를 생각해요. 그럼 P는 4가 되고 K가 15일 때는 Q는 9가 돼요. 그럼 내가 아직 안 써먹은 조건, 이 조건 있죠? 대입해보는 거야. 그럼 K가 15가 안 돼? 그럼 다시 K 대신 뭐를 대입해요? 30을 대입해요. 괜찮아? 그리고 얘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찾아보세요. 또 안 됐어? 그럼 45를 대입하세요. 그 다음 15의 배수 맞아? 될 때까지 찾는 거지 뭘. 근데 나는 수학 선생님인데 그럴 순 없잖아. 맞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찾을 거야 그렇게. 그래서 그 중간 과정 15의 1이라고 세팅하는 이 세 번째 과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하죠? 15 안 되면 30, 45, 60, 75 될 때까지 가는 거야. 예.
근데 15A라고 세팅할게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젠 두 번째 곱이었어요. 대입해서 찾는 방법 말고 다시 한번 매개를 했습니다. L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당연히 자연수의 세상이에요. 괜찮아? 자연수 해야지 15, 30, 45를 나타낼 테니. 그럼 시작! 다시 P라고 불리는 건 변합니다. K 대신 15L을 대입하게 되면 P는 4L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Q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15L을 대입하게 되면 몇이다 얘들아? 도와줘. 9L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K라고 불리는 것은 15L이었어요. 난 이제 L값만 찾으면 끝나요. 그런데 봐봐. 4라고 불리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L이에요. 이게 P예요. 자, Q라고 불리는 것은 3의 제곱 곱하기 L이에요. 나요. K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3 곱하기 5 곱하기 L이에요. 그치? 우리들의 최소 공 배수가 나여야 해요. 자, 마지막 잘 관찰합시다. 최소 공 배수예요. 3의 제곱 여기 있죠. 나 3의 제곱 여기 있어요. 그쵸? 나 5가 하나 있는데 그 5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2가 3개여야 돼. 근데 나는 2가 2개. 나는 2가 없고 2가 없어. 그치? 맞아? 쟤를 만족시키는 L의 값은 뭐이면 돼? 2이면 되겠네요. 잘 구하셨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결국 L의 값이 2다 보니까 내가 찾던 P의 값은요. L이 2니까 뭐가 되는 거고? 8이 되는 거고요. Q의 값은요. L의 값이 2니까 18이 되고요. K의 값은 L의 값이 2라서 뭐가 된다? 30이 되더라. 네, 좀 고난도 문제는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22번 문항 가죠. 22번. 야, 얘들아, 근데 이런 거거든. 뭐냐면 사실 우리는 이제 지금의 풀이 22번부터 24번을 풀어가는 과정 자체는 지금 현재의 풀이는 사실 이젠 버릴 카드야. 22번부터 24번에 대한 내용은 두 직선의 위치, 관, 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니 아니면 평행하니 일치하는 그 상태를 1차 함수에서 설명할 거거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묻고 있는 거야. by 어디서? 1차 함수로서 재해석하게 될 그 단원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이 풀어가는 과정은 사실은 나중에는 뭐 할 카드? 버릴 카드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나 지금 단원에 맞게끔 한번 공부해 보자라는 거야. 나중에는 나를 얘를 좌표평면, 데카르트 아저씨가 만든 좌표평면에 올려놓고 함수로서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될 거예요. 자, 가볼게요. 22번부터 24번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묻는데요. 자, 지금 현 상태로 그냥 봅시다. 방정식의 입장으로 보자는 거예요. 나요. EX는 KY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3분의 9y 마이너스 4x는 2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해가 없다는 추가 조건을 줘요. 기분이 나쁘려고 했다가 식두개 미지수색에 기분이 나쁘려고 했다가 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1차 함수 세상으로 가게 되면 해가 없다고 평행 상태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선생님 평행 상태군요. 요렇게 나중 가서 해석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시계 입장으로 바라보면 해가 없다라는 건 이런 내용이죠. 시계 순수한 시계 입장으로 보게 되면 선생님 나는요 x의 개수 y의 개수 같고요. 같고 이고 같고 뭐가 다르다? 상수항 달라요. 요렇게 시계 입장으로 푸신 다음에 나중 함수에 가서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평행 상태에 있네요. 요렇게 다시 지식을 확장시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나요.
너부터 너무 못생겼으니 못생긴 녀석부터 수술하고 갑시다. 양변 3을 곱할게요. 9y-4x는요. 3을 곱합니다. 0-3x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 이 녀석을 호로록 이렇게 이항하시면 나요. 어떻게? x-9y 플러스 6은 0이 되죠. 나 이쪽으로 이항한 거예요. x-9y 플러스 6. 그러면 x의 개수를 맞춰줍시다. 요 녀석과 맞춰줍시다. 괜찮아요? 그래서 곱하기 2 합니다. 곱하기 2 하게 되면 2x-18y 플러스 12는 0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하시죠? 물론 얘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안 풀고 비율 관계로 푸셔도 되거든요.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 상수항분의 상수항 비율 관계로 풀어도 되는데 나는 요번 시간에는 이 5단원을 가르치는 지금에는 그냥 순수하게 갈게요. 그 비율 관계는 어차피 함수에서도 많이 쓸 거라서 그냥 순수하게 가겠습니다. 비율 관계도 푸셔도 되는데 그것도 잠시 소개를 이때 가서 할게요. 자, 시작. 나요. 그대로 갖다 쓸게요. 2x 마이너스 ky 거기에 마이너스 2는 는 0 이런 꼴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어머나 x의 개수가 일치했어. 그럼 우리 해가 없다라는 건 x, y의 개수 갖고 상수항이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개수를 비교해 주세요. 나 마이너스 18은 마이너스 k랑 같아야 해. 그래서 k의 값은 뭐가 나오고요? 18이 나오고 여전히 우리들은 다르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k는 18.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실판을 깨끗이 지우고 다시 가보자. 자, 볼게요. 이제 23번 문항이요. 23번. 시작해보자. xy에 대한 연립방 정식이 있대. 자, 그럼 봐봐. 3배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x 거기에 더하기. 야, 너 왜 이렇게 복잡해 보여 지금? 장난 아닌데 개수가? y는 2래. 너무 무지막지하구나. 또 4a 플러스 5x. 어머나 난리 났어. 어떻게? a 플러스 2분의 b 더하기 3y가 1이래. 난리 났어요. x와 y의 개수가 너무 미워요. 이런 거야.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되어 있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얘는 함수 쪽으로 가게 되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일치하는 경우를 구하는 거야. 일치. 두 직선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계 입장으로 바라보시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건 결국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 우리 세 개 모두 일치. 얘를 푸는 거지. 또는 비율로 푸셔도 상관은 없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선택의 시간이 온 거야. 자, 무슨 시간이 왔다고? 선택의 시간이 왔다. 선택의 시간은 그러면 기준을 잡자는 거예요. 선택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건 기준을 잡자는 거예요. 누구부터 갖게 만들어줄까? x의 개수를 갖게, y의 개수를 갖게, 상수항을 갖게, 누구를 갖게 만들어야지 문제가 편하게 풀릴까? 이 선택의 시간이 온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어차피 문제 풀이는 다 풀리는데 야야야 생각을 해봐.
얘랑 같게 못 만든다는 건 아닌데 짜증나지. 복잡하니까 얘랑 같게 못 만든다는 건 아닌데 짜증이 나지. 그러니까 너는 2와 1. 기준 잡은 거야. 괜찮아? 누구를? 나 상수항을 일치시켜야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 우린 나름 지금 파악을 한 거지. 상수항이 깔끔하니까 이해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 첫 번째요. 상수항을 일치시킨다는 건 이 식의 양변에 곱하기 몇 들어가겠다는 거지? 2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냥 갖다 쓸게. 난 이젠 x의 개수가 일치해야 되는 경우를 갖다 쓰겠습니다. 나요. 그대로 갖다 쓸게요. 전개하면서 조심하게. 6에 이어 전개합시다. 더하기 3b-3은 같습니다. 나 이 식 전체다가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자, 이 개수에다 곱하기 2를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8a 플러스 10과 같다. 이렇게 식 하나 만드셨어요. 그쵸? 자, 이젠 두 번째. 누구의 개수를 일치시킬 거예요? y의 개수를 일치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나요. 그대로 갖다 쓰세요. 2b-2에 이어 전개해서 나 여기다 곱하기 2배 한 겁니다. 시작. 2배를 하시게 되면 2a 플러스 b 플러스 6이요. 아유, 선생님 그래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거야. 그치? 왜? 식 2개, 미지수 2개니까 게임 끝나는 세상 아니야? 자, 그래서 얘부터 여러분들이 호로로로 정리를 해주시면 선생님은 요 녀석을 이쪽으로 이양할게요. 뭐 이건 개인 취향이에요. 이제부터 푸는 건 4a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b 그 플러스 6은 0 그냥 얘를 마이너스 6이라고 말할까요? 4a 플러스 마이너스 b는 저쪽으로 꺼져. 마이너스 6이라고 말합시다. 자요, 나 여기 봅니다. 얘를 잠시 호로록 정리하시면 어떻게 정리되는 세상이야? 마찬가지로 얘를 이쪽으로 호로록 넘기면 2a 거기에 마이너스 몇 b 3b는 꺼져. 마이너스 13 그래서 이 식을 2배에서 갖다 쓸게요. 4a 마이너스 6b요. 나는 마이너스 26이요. 뭐 이거 푸는 건 개인 취향이니까 식 2개 미지수 2개는 괜찮습니까? 그래서 변변 뺍시다. a 소거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5b는요. 뭐가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20이 돼요. 그쵸? 그래서 기나긴 과정 수고하셨어요. b는 4가 되고 그 4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4를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서 a의 값은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아유 꼼꼼하게 갈 걸 그랬어요. 비례시사를 마이너스니까 a의 값은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아요. 우리들 곱을 묻고 있으니 답 자체는 마이너스 2입니다. 오늘 계산할 게 너무 많죠. 자, 이제 마지막 계산이네요. 24번 가죠. 24번 시작.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있대요. 그래, 넌 뭐야? 나야. 5x-2y는 3a-2라고 해. 그리고 나서 나야 2-bx 더하기 4y는 12라고 해. 어차피 기억님 지급받더니 해가 있냐 해가 한 쌍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어차피 직선의 위치관계도 가면 네가 일치하냐 평행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는 식의 입장으로 보자는 거니까 이렇자고. 자, 나는 기준을 마련할 거야.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기준을 마련할 거야. 자, 이 식을 풀 때 기준이 상수항이었어. 왜? 일치시키기가 편했거든. 그럼 난 이번엔 기준을 마련할 거야. 이번엔 나는 y를 기준으로 잡을 거야. 이런 거야. 왜? 일치시키기가 편하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시작. y를 기준 잡았어. 나 곱하기 2에서 갖다 쓸게요. 10x-4y는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6a-2가 돼요. 그리고 나서 나 이 식 그대로 갖다 쓸게요. 2-bx가 되고 더하기 4y는
12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좀 더 이쁘게 갖다 쓸까요? 이쁘게요. 어떻게요? 그러면 아예 개수를 일치시키게 이쁘게 갖다 쓰게 되면 난 여기 마이너스 10x 플러스 4y 그래놓고 난 여기 2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아예 더 이쁘게 만드셨어요.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자, 그럼 보자는 거야. 얘들아, x의 첫 번째 스텝 x의 개수가 일치하는 사항은 언제니? 너한테 묻고 싶은 거야. x의 개수가 일치하는 사항은 우리 둘이 같아요 이런 사항이지. 그래서 누구랑 마이너스 10과 2 마이너스 b가 같아지는 세상인 거 맞지? 그래서 x의 개수가 일치하는 사항은 b의 값이 12일 때예요. 그치? 자, 또 관찰. 두 번째, 나 x와 y가 없는 항이요. 그래서 상수항이 일치하는 경우는 언제니? 상수항이 일치하는 경우는 언제니? 너한테 묻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언제? 2 마이너스 6a가 뭐일 때? 12일 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6a가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러니까 a의 값은 뭐일 때? 마이너스 3분의 5일 때 상수항이 일치하겠네. 상수항이 일치하는 그 순간은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3분의 5일 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제 문제 갑시다. 기억이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5가 아니고 이거 p가 12라면 얘다. 그럼 그 사항은 어떤 사항이지? 상상 a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아니래. 그러면 상상은 일치하지 않지. b는 12래. x의 개수가 일치하겠네. x 개수 일치하고 x의 개수 일치하고 지금 y의 개수도 난 똑같이 그냥 맞춘 거 아닌가? y의 개수 일치하면서 그러면서 b는 10이래.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아니래. 그러니까 상수항은 뭐 하는 상태야? 일치하지 않는 상태인 거 맞지? 이걸 나중 가서는 평행한 관계라고 부른다고. 괜찮아요? 평행한 관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근이 없다의 상황이 되겠네. 여기까지 내 말 괜찮죠? 자, 그러면서 니은 가자고. 니은은 도대체 어떤 사항이야? a가 마이너스 3분의 5이고 그리고 나서 b가 12가 아니라면 그럼 이 사항은 또 한글로 받아들여. 한글로 받아들여줘. a가 마이너스 3분의 5면 상수항이 일치하고 b는 12. x의 개수가 일단 불일치하는 상황이네. x의 개수가 뭐라고? 불일치. 그치? y의 개수는 지금 일치사항 속에서 보는 거야. 그래 놓고 지금 상수항은 뭐 하다는 거지? 일치한다는 거지. 하여튼 이때는 나중 가서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 상태가 무슨 상태였다면 상수항 일치하지 않아 평행 상태였다면 우리들은 나중 가서 이 사항을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배우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아니 예를 들어 이 바이 니은의 상은 바이 니은에 대한 예는 이런 거 아닐까? x 플러스 3y가 5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2x 플러스 3y가 5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x의 개수는 불일치, 상수항 일치, y도 일치하는 이런 상황이야. 그치? 그러면 식 2개 오버했어? 미지수 몇 개? 2개니까 식 2개 미지수 2개 반드시 얘를 만족하는 x와 y 값이 한 개 존재하겠네. 이런 뜻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슨 쌍에 한 쌍에 해가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면 되고, 자 디귿 볼게요. 디귿을 보시면 a는 이번엔 마이너스 3분의 5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b는 12가 아니래. 자 그럼 너는 무슨 상이니? 이렇게 묻고 싶은 거야. 그러면 y만 갖고 y의 개수는 일치하고 그리고 x의 개수 불일치, 상수항 불일치, 상상의 나래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상 2x 플러스 y는 7 그리고 나서 뭐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 이딴 상 괜찮습니까? 여전히 디귿의 상황도 식두개 미지수두개 한 쌍의 해가 존재하겠죠. 니은과 마찬가지입니다. 니은과 한 점에서 만나요. 단 한 쌍의 해가 존재한다는 건 디귿에서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죠. 자, 이젠 참거짓을 따집시다. 해가 없다라고 말했으니 기억 참이요. 니은 해가 없다 아니나 한 쌍의 해가 존재해 너 거짓이요. 나 해가 한 쌍이다. 응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